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어느 팀 목에 걸릴지 알 수 없는 금메달을 향한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마지막 날 럭비 일반부와 18세 이하부 결승전을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강승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한럭비협회 부회장 최재섭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마지막 날 이제 럭비 일반부와 18세 이하부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럭비 하면 좀 과격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럭비는 아무래도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경기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시기에는 굉장히 과격하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경기 규칙을 지키는 또 그런 매력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럭비 15인제로 진행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하게 룰 설명도 저희가 함께 해드리면서 오늘 결승전 경기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 일반부가 이제 경북 대표인 포스코 ENC와 그리고 인천 대표인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의 맞대결로 이제 펼쳐질 텐데 이 두 팀이 이 리그에서도 상당히 라이벌로 알려져 있는 그런 강팀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기고 지는 박빙의 승부를 네. 잘 보여줬었는데요. 작년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4강전에서 만나서 현대 글로비스 인천 대표가 승리를 했었고 또 올해 또 코리아 리그에서는 또 포스코 ENC 경북 대표가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팀인 것이 코리아 슈퍼 럭비 리그에서 1차 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바로 이 경북 포스코 ENC 선수들이고 그리고 2차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 바로 인천 현대 글로비스 선수들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 라이벌인 만큼 오늘 굉장히 또 치열한 경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은 경기 펼쳐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푸른색 유니폼에 이 포스코 ENC 그리고 검은색 이 상하 유니폼을 착용한 팀이 인천 현대 글로비스 팀이 될 텐데요. 사실 뭐 15인제 럭비 많이들 이 예선 경기에서부터 지켜보신 분들이 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결승전 진행하면서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라인업부터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북 포스코 ENC의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포워드의 석동희, 여재민, 강순혁, 노명수, 이진석, 김혜용, 임준희, 차성균 선수고요. 자, 그리고 백세는 최민성, 이경환, 유재혁, 방준영, 이재복, 오지명, 강임찬 선수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인천 현대글로비스, 자, 포워드의 최강산, 손영기, 박종렬, 박예찬, 김회철, 박준범, 김도근, 김요한 선수가 나서겠고요. 백세는 허재준, 정부현, 이진규, 남유준, 신민수, 백종은, 정현식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현대글로비스에서는 최근에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2번의 이진규 선수 그리고 14번의 정현식 선수를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주심에는 서인수 주심, 1부심에 홍승희, 2부심에 장석진, 자, 그리고 TMO에는 정상현 심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킥오프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자, 킥오프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을 했습니다. 전후반 40분으로 경기가 또 구성이 되죠? 맞습니다. 또 40분 이 시간이 멈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40분 이상 경기는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종료되는 것을 이제 노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아무리 격렬한 시합을 했더라도 끝나고는 너와 내가 편이 없어진다라는 그 럭비만의 또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렇게 태클한 이후에 럭을 형성해서 선수들이 볼을 빼내는 이 장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럭비는 앞으로는 킥을 찰 수 있고 패스는 후방으로만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좋은 그 지역적인 킥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그 인천 현대글로비스가 밖으로 차냈기 때문에 볼이 나간 지점에서 포스코 ENC의 볼 투입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이제 사이드 라인이죠. 터치 라인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터치라고 하고 라인아웃으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팀 포워드 선수들이 그 대형을 이루게 되고요. 네. 공을 가운데 투입해서 높이와 타이밍으로 공을 따내야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자, 지금은 또 포스코 ENC가 볼을 따냈습니다. 경북 대표 포스코 ENC. 네, 러크가 형성됐고요. 네. 러크에서 볼을 다시 한번 경북 대표 포스코 ENC가 따냈습니다. 지금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네, 다시
네, 킥. 현대글로비스가 볼을 따냈고 다시 그렇죠. 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네, 정말 이 선수들이 순식간에 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금방금방 또 소유권이 옮겨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럭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볼 소유권을 얼만큼 지키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지금 점유율은 반반 지금 박중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킥으로는 앞으로 보낼 수 있고요. 손으로 하는 패스는 뒤로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럭비 종목입니다. 흔히 이 미식 축구에서는 보통 앞으로 패스를 하는데 많이들 이 미식 축구와 럭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차이점을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직 또 전진하고 돌파하는 것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럭비입니다. 네, 럭. 위험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긴 킥을 찾고요. 네, 확실히 전반적으로 초반부터 킥을 통해서 앞으로 좀 전진시키는 장면들이 좀 많습니다. 네, 초반이다 보니까 서로 그 권투로 얘기하면 잽을 날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경환 선수가 잡고 또 한 번 길게 킥.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자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자, 저렇게 실선으로 또 그어진 부분이 22m 라인, 그리고 점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또 10m 라인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10m 라인에서 러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볼이 확보가 됐고요. 포스코 ENC. 네, 자, 포스코 ENC. 자,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좀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전반전 초반이고요. 네. 포스코 ENC 경북 대표의 팀 컬러는 네, 집단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고요. 조직력이 강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인천현대글로비스 선수단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팀 컬러를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은 더 빠르고 스피드 있고 백스를 활용한 공격을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또 저희가 포지션도 설명을 드렸는데 럭비는 또 등번호가 포지션을 나타내죠. 맞습니다. 아직도 전통적으로 선수들이 선택하는 번호가 아니라 포지션 번호가 본인의 백 넘버가 됩니다. 네, 사실 뭐 대부분의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럭비는 여전히 좀 전통적이고 그렇죠.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네. 하지만 경기를 또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랄까요, 상당히 좀 경기를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도 경북 포스코 ENC의 이경환 선수가 잡아내고 킥을 만들어냈고요. 네,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금 서로 간의 키킹 게임이 이루어졌는데 네. 인천 현대글로비스가 킥을 잘 차서 그 인골 지역 바로 앞에서 공이 멈췄고 그렇죠. 포스코 ENC가 공을 차냈기 때문에 좋은 지점에서 라인아웃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포스코 ENC의 킥이었기 때문에 라인아웃에서 공을 던지는 선수는 또 현대글로비스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운데 던지더라도 볼 투입하는 팀에 유리하게 라인아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럭. 자, 계속해서 러크 형성하고 또 공간 기회가 나면 킥으로 좀 전진하려는 양팀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자, 또 한번 럭. 계속해서 포스코 ENC의 공격권이 진행이 됩니다. 자, 러크 같은 경우는 이제 태클이 들어갔을 때 형성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면에 있는 선수들은 더 이상 플레이하지 못하고 공을 놓아야 되고 공을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데요. 네.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의 집단 움직임이 러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러크가 형성되면 저 뒤에 그 옵사이드 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후방에 지금 선수들이 일렬로 지금 맞춰서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옵사이드 라인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옵사이드라는 것은 사실 이 공격권일 때 이 전방에서 그 플레이에 어떤 관여를 하냐 안 하냐의 또 여부잖아요. 네.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었군요. 페널티가 선언됐군요. 네. 공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을 가진 지면에 있는 선수는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데 그리고 공을 빨리 놔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대가 경쟁을 하려고 볼을 취득하는 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놓지 않았다라는 판정이 나오고. 그렇군요. 공을 방출하지 않았다라고 네네. 이 서인수 주심이 판단을 했고요. 네, 넘어진 선수가 계속해서 볼을 플레이했다. 네, 지금 장면이 다시 나오고 도와주지 있는데요.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손영기 선수가 볼을 놓지 않으면서 럭비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기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경기 규칙의 바탕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군요. 네, 라인아웃도 똑같습니다. 가운데로 투입하거든요. 축구와는 조금 다른 점이죠.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본인 팀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도 반칙이 좀 선언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나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상대방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네. 지금도 볼이 앞으로 흘렀어요. 발로 차냈습니다. 옵사이드가 나왔고요. 네. 지금은 앞쪽에서 관여를 했다라는 또 인천현대글로비스 선수이었고요. 자, 저렇게 심판이 라인을 좀 긋는 행위를 하게 되면 네, 오프사이드 반칙이죠. 지금 경기가 초반이기 때문에 포스코 ENC는 골킥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페널티킥이 되면 몇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네. 직접 골대로 차 넣어서 3점을 득점하는 것을 노릴지 또 라인아웃을 차내서 지역적인 이득을 보고 라인아웃으로 공격을 재개할지 혹은 페널티킥이기 때문에 탭킥이라고 볼을 킥하고 직접 가지고 나갈지 네, 이 세 그렇습니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스크럼도 선택할 수 있긴 합니다. 흔히 이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인 세븐즈 시리즈 같은 경우가 이 탭킥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하는 경우를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신인제 같은 경우는 득점이 나기 쉽기 때문에 3점보다는 빠른 공격으로 7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포스코 ENC의 유재혁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석점을 또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유재혁 선수는 원래는 10번 포지션으로 주로 활약을 했었는데 네. 오늘 12번 센터로 들어와서 킥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킥 능력도 굉장히 좀 좋아야 될 것 같고요. 유재혁 선수는 아주 성공률이 높은 선수예요. 네, 유재혁 선수가 1차 대회 때 26득점을 또 기록하면서 공동 2위의 득점을 또 기록했던 선수네요. 네. 발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ENC가 3대0 현재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럭크가 계속 형성이 되고 네. 자, 현대글로비스 선수들 보시면 뒤에 이제 럭크 뒤에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렇죠.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킥으로 앞으로 전달 툭 차놓고 직접 전진해 봅니다. 15번 백종원 선수가 킥을 찾는데 상대방에게 잡히고 말았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럭을 형성하면서 포스코 ENC가 공격권을 따왔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또 한번 럭. 좋은 위치에서 킥을 하기 위해서 럭크를 형성을 했고 네. 뒤로 빼서 킥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앞으로 길게 우지명 선수의 킥. 다시 현대글로비스가 킥으로 응수를 하고요. 네. 22m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차낼 수도 있고 직접 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계속해서 킥을 좀 멀리 보내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더 본인들이 전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좀 모색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역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킥으로 체력도 비축하고 네. 상대방을 흔들어 놓는 전략입니다. 네. 자, 중앙 쪽으로 좀 몰려들고 있고요. 자, 전반전 이제 10분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쪽 나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좀 22m 라인 안쪽으로 좀 집어넣고 있는 인천현대글로비스. 그러나 터치를 만들어냈던 포스코 ENC였습니다. 22m 안으로 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스코 ENC는 한 번에 공을 차내도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나간 지점에서 현대글로비스의 볼 투입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 처음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 같은 어떤 판정들과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잖아요. 네, 지금 나온 휘슬은 라인아웃을 형성했을 때 갭이 두 개 되어 있습니다. 1m. 네. 근데 그게 무너뜨리고 들어왔다 미리라고 해서 지금 프리킥이라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이 팔을 90도로 형성을 하면 프리킥이죠. 되는데 프리킥은 페널티킥과 다른 거는 직접 3점을 넣을 수 없고요. 네. 저기서 탭킥을 하고 직접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간접 프리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럭크.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네. 넘어진 선수가 또 이번에도 공을 놓지 않았다. 놓지 않았다는 건 사실 놓고 싶지 않아서 안 놓은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포스코 ENC가 넘어진 선수의 공을 빨리 획득하려는 포지션으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수비 전략으로 페널티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인데요. 네, 집으려고 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김해철 선수가 볼을 좀 놓치지 못했어요. 네,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저걸 자칼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자칼을 하는 선수가 제클러
보니까 좋은 타이밍에 볼을 확보하려고 했고 너머지 선수는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공을 안 놓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네, 페널티가 나왔고 아주 또 지역적으로 이득을 보는 킥을 찼습니다. 지금. 결국 그런 부분이 이 경북 대표 포스코 ENC의 어떤 조직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럭비가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이런 1m, 10m 전진이 결국은 득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라인아웃 혼전 중에 현대글로비스가 공을 따냈고 다시 이제 킥으로 벗어나겠죠. 그렇죠. 빈 공간을 한번 찾아봅니다. 오른쪽 태클에 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럭이 형성됐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을 뒤로 강추했습니다. 포스코 ENC의 지금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요. 네. 상대방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원래 일어났던 반칙 상황에서 어드밴테이지라는 게 주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드밴테이지를 얻지 못했다, 이득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현대글로비스의 볼 투입권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처음으로 이제 스크럼이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스크럼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을 잘 모르시더라도 스크럼이라는 단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자, 저렇게 또 최대 8명의 선수가 그렇죠. 볼을 가져오기 위해서 몸을 부딪히겠고요. 네, 이것도 똑같이 볼 투입권은 현대글로비스에 주어지지만 네. 볼을 가운데 투입하게 되고요. 더 센 팀이 스크럼을 밀게 되면 가운데에 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볼을 또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운데 쪽으로 좀 넣어주는 장면, 그리고 발로서 볼을 뒤로 좀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을 중앙에 집어넣는 선수를 이제 스크럼 하프라고도 많이 정현식 하죠. 선수, 예. 정현식 빠른 빨라요. 발이, 네. 오른쪽에서 많이 전진했어요. 발 끝까지 잡고 다시 한번 럭을 형성했습니다. 좋은 돌파가 이어졌고요. 네, 역시 이 선수가 왜 국가대표인지를 보여주는 돌파였어요. 자, 중앙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정현식이 오른쪽에서 한번 흔들어줬습니다. 페널티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또 한번 신민수 선수와 자, 다시 어드밴테이지가 이득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렇군요. 봤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현대글로비스의 페널티가 주어지겠습니다. 중앙 쪽에서 이제 페널티가 주어질 텐데 지금 인천 대표 현대글로비스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고요. 네, 부상이 오늘 경기에 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루 쉬고 지금 선수들이 그렇죠. 오늘 시합을 하게 되고요. 또 인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교체 선수가 지금 5명, 8명까지 할 수 있는데 네. 5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상이라든지 선수들 체력 관리가 이번 경기에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현식 선수의 돌파였는데 본인의 어떤 22m 라인에서 상대방의 22m 라인 중간까지 가는 장면이었어요. 네, 정현식 선수의 장점이죠. 스피드와 저 물 흐르는 듯한 그 스텝이 가장 좋은 선수인데요. 네. 국가대표로도 굉장한 활약을 했고 또 은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인천 현대글로비스 정부현 선수의 킥이 또 준비가 되겠습니다. 네, 정부현 선수도 킥이 굉장히 좋죠.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3대3 균형을 맞추고 가겠다라는 선택을 한 것이고요. 네. 자, 22m 라인 바로 근처에서 킥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득점이 인정이 됐고요. 곧바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 인천 현대글로비스예요. 네, 예상한 대로 이제 경기는 굉장히 팽팽하고 그렇죠. 그 박빙의 승부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절반의 시간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트라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정말 치열한 이 작전들이 나왔고요. 정부현 선수가 굉장히 이 좋은 발 힘을 자랑하면서 높은 이 궤적을 그리면서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3대3이 됐으니까 사실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서 반칙을 얼만큼 안 하느냐도 이제 실점을 막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2m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경환 선수가 킥으로 무수를 했고요. 네. 다시 한번 22m 라인 안쪽. 백종원 선수 이번엔 오른쪽으로 또 한번 이경환. 이제 높게 찰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길게. 결국 이렇게 되면 이 킥으로 계속해서 좀 어떤 상대방을 좀 공략하다가 지금 굉장히 깊은 위치까지 잘 보냈네요. 네.
좋은 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비가 압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볼을 잡으면 현대글로비스의 찬스가 됩니다. 네. 자, 지금도 현대글로비스 중앙에서 잡고 빠르게 한번 돌파해 봤어요. 자, 오지명 선수가 이 뒤쪽에서 빠르게 들어와 봤습니다. 하지만 러크가 형성되면서 계속되는 현대글로비스의 공격권. 왼쪽 태클. 러크. 저 러크에서도 볼이 빠르게 나오는 게 상대방의 수비가 진영을 갖추기 전에 네, 볼이 빠르게 나왔을 때 유리한 공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전에 나왔던 반칙처럼 페널티킥이 또 선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럭비는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리 좋은 돌파를 했더라도 본인이 혼자 가서 넘어지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또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협동하는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재혁 선수가 지금 이진규 선수가 한번 흔들어 봤었는데요. 러크를 다시 형성했습니다. 자, 오른쪽 또 한번 돌파 시도 남유준. 러크. 운동장에 쓰러져 있는 선수가 한 명 있긴 한데 그렇군요. 럭비는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의료진이 중간중간 투입이 돼서 선수들의 상태를 좀 확인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럭비는 침대 럭비가 불가능해요. 그렇네요. 그리고 시간은 또 계속 흘러가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지나더라도 공격 기회를 계속해서 또 주긴 합니다만, 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네. 현대글로비스의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네요. 맞습니다. 러크가 형성이 되면 혹은 태클이 이루어지면 공을 가진 선수는 볼을 놔야 되고요. 네. 태클을 한 선수는 태클을 당한 선수를 빨리 놔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태클 하는 선수를 태클러라고 하는데 태클러가 볼을 가진 볼 캐리어를 계속해서 잡고 있었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포스코 ENC의 선수가 현대글로비스 선수를 놓지 않았다라는 판정이었습니다. 볼을 가진 선수를 볼을 놔야 되고 태클한 선수는 태클을 당한 선수를 놔야 되는데 네. 태클 당한 선수를 놓지 않았다라는 페널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볼을 빨리 러크를 형성해서 뒤로 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이 상대방 수비 결국은 럭비는 숫자 싸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가둬놓고 공간을 활용할지 가둬놓고 숫자 싸움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경기인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볼을 보내면서 데드볼 지역까지 좀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길게 차려다 보니까 사실은 사이드 라인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볼이 그대로 데드볼 라인까지 넘어가 버렸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서 포스코 ENC의 스크럼 볼 투입권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확실히 좀 가까운 지역에서 라인아웃을 좀 유도해봤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인천 현대글로비스는 아주 좋은 기회였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게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크럼 또 한 번 네, 스크럼이 좀 불안정했고요 이번에는. 네, 휘슬 돌았다. 울렸네요. 스크럼이 휠링했다라는 심판의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똑바로 이제 밀어야 되거든요. 네. 1, 2, 3번이. 근데 이 스크럼도 아까 또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그 힘 대 힘의 싸움이기도 한데 또 예민하고 또 세밀한 기술이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8명의 선수가 몸무게가 1톤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안전하게 이 스크럼을 형성을 해야 되고요. 네. 자, 허재준 선수, 허재준 스크럼 하프가 볼을 다시 잡아냈습니다. 자, 이제 포스코 ENC 네, 왼쪽 한번 흔들어 봐요. 태클 한번 이겨냈습니다. 강하게 다시 한번 뒤로 돌려냈습니다. 이경환. 자, 방금 전 최민성 선수였고요. 자, 뒤쪽으로 연결. 킥으로 가죠. 하지만 킥이 높게 뜨고 말았어요. 잡았어요. 다시 잡아냈어요. 포스코 ENC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페널티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ENC. 자, 이렇게 되면 이득을 얻지 못했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 위치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상대방 선수의 머리 혹은 얼굴 쪽에 손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위험한 플레이고 하이 태클이기 때문에 페널티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럭비는 이 어깨 위로는 태클이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헤드 컨택 그 머리 충돌에 굉장히 그 방지를 하는 규칙들이 강화돼가지고
직접적인 헤드 컨택이 있었을 때는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럭 형성. 잡아내고 길게 오지명 선수의 킥. 어드밴티지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아, 그렇군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페널티가 주어지겠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드밴티지는 지역적 전술적 이득을 얻었느냐를 네.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시간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페널티를 얻었을 만큼의 지역적 전술적 이득을 얻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드밴티지가 오버가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돌아와서 페널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포스코 ENC의 이진석 선수가 허리 쪽에 좀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진석 선수 팀의 주장이고 이진석 선수가 오늘 사실 또 굉장히 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팀의 록을 맡고 있고요. 서인수 주심이 현대글로비스 선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아마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도중에 판정에 대한 얘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심판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달라고 심판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체 접촉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흥분을 하거나 과격해지면 큰 부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또 럭비는 굉장히 그 심판의 그 건의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경기가 굉장히 과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언행을 조금은 자제해달라라는 심판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라인아웃으로 진행이 됐고요. 하프웨이 라인까지 다시 한번 전진을 시도합니다. 네, 포스코 ENC 라인아웃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뒤쪽에 선수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자, 지금 왼발 바람 때문인지 킥이 멀리 날아가진 않았어요. 네. 사실 이 바람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진도 공설 운동장이 계속해서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패스가 이어졌어요. 네, 들어갔어요. 마지막 한 명 빠르게 남았고. 임준이 태클에 걸렸습니다. 자, 임준이가 강임찬에게 연결하면서 그 공이 럭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강민철 선수. 여기서 볼이 앞으로 떨어졌어요. 앞으로 떨어뜨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노곤이 또 선언이 되죠. 네, 맞습니다. 공을 앞으로 저희가 패스도 안 되지만 공을 전방으로 떨어뜨렸을 때는 노곤 이 선언되게 되고 스크럼으로 상대방에게 볼 주인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도 패스가 좋았는데요. 네, 연결이 됐고 정말 임준희 선수가 빠르게 달려가면서 강임찬 선수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한 명 피해내고 걸렸던 상황. 러크를 또 빠르게 빠져나왔던 포스코 ENC였거든요. 네, 강임찬 선수 또 발이 빠른 걸로 유명한 선수인데 네. 마지막 한 명을 남겨두고 태클에 걸렸고 그 볼이 빨리 전개됐으나 노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코는 포스코 ENC 입장에서는 첫 트라이를 향한 이 과정에서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네, 몇 퍼센트가 좀 부족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22m 라인 근처에서 스크럼이 진행이 되겠고요. 자, 볼을 넣어줬던 인천 현대글로비스 킥 길게 자, 쫓아가보는 이경환. 백종훈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킥을 찾는데 이번에는 공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작은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멈추면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지역적으로 압박을 주게 되고 네. 지금 공이 끝까지 나갔기 그렇죠. 때문에 공을 찬 지점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에게 그 스크럼 볼투권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좋고 긴 킥을 쳤는데 찬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엄청난 지역적인 손해를 보고 포스코 ENC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 좋은 위치에서 스크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곤 이후에 다시 전화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네, 상대 그러니까 이제 22m 라인에 들어가면 이제 수비는 절대로 막아야 되는 지역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공격 측에서는 무조건 여기선 득점하고 나와야 된다. 네. 약간 그 절대 공격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진도 공설 운동장에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방금 나갔던 공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스크럼이 진행이 됐는데 휘슬이 울렸어요. 네. 자, 스크럼이 돌았다라는 네. 다시 시그널에서 다시 형성하라는 심판의 휘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서인수 주심이 오른손을 한 바퀴 휘 저었던 모습인데 이게 바로 말씀하신 90도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스크럼의 위치가 경기장에서 거의 가운데거든요. 센터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공격자도 지금
포스코 이현씨의 공격도 지금 나눠서 서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거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렇죠.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네, 임준희 선수가 최민성 선수에게 넘겨줬고요. 자, 빠르게 한번. 자, 이 볼이 빨리 나오면 그렇죠. 굉장히 위협적이게 돼요. 그렇죠. 러크 상당히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또 한번 중앙까지 러크를 형성. 자, 지금은 바로 뒤쪽 연결. 자, 계속해서 중앙에서 연결해 줍니다. 인천 현대그룹스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쉽게 전진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결국은 계속해서 지역적인 이득을 보고 전진을 해야지 공격도 수비도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네, 한번 좋은 스피드 패스 활용해 내줬고요. 봤어요. 좋은 네. 패스 연결 빠르게 돌파해 계속 봅니다. 갑니다. 네. 자, 지금 이 골라인 근처까지 인골라인 근처까지 왔어요. 페널티가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인천 현대글로비스 네. 선수들이 환호할 만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공을 갖고 지면에 있는 선수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죠. 돌파도 굉장히 중요해요.